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튜토리얼 앱을 만들어 보면서 리액트 네이티브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리액트인지, 왜 리액트를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개발 환경 준비를 할 거고, 세 번째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앱을 실행해 보는 것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해야 되는지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샘플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리액트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리액트 메인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 리액트 메인 페이지는 구글이나 어떤 인터넷에 이제 리액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액트 메인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뭐 문서도 있고 자습서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는데, 이제 뭐 문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리액트를 쓰는지 이제 소개를 해놨고, 자습서는 그래서 이제 리액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리액트보다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리액트는 여기 써 있네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이 만들었어요 리액트를. 원래 기존에는 뭐 jQuery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타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대체해 가지고 이제 약간 컴포넌트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이 되는 UI 라이브러리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방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리액트를 이용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나오는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Learn once, write anywhere 라는 건데, 말 그대로 한 번만 배우면은 어느 곳에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에 이런 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샘플 앱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한 번만 코딩을 하면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 수 있고 iOS 앱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웹사이트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 수 있고 윈도우즈 앱도 리액트 네이티브 앱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리액트 네이티브 하나로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가 어떤 건지 소개를 마쳤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Get Started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습하는 환경이 macOS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실습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macOS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여기 보시면 Expo Go라는 게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 CLI라는 게 있습니다. 이 Expo Go랑 리액트 네이티브 CLI가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Expo Go는 막 이것저것 부가적인 설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설정들을 다 스킵하고 간단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신에 이제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CL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프로젝트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 코드를 직접 건드릴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다가 이 부분은 네이티브 코드를 좀 작성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자바 코드로 처리한다거나, 아니 뭐 iOS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은 뭐 오브젝티브 C로 코딩을 한다거나 스위프트로 코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CLI는 너무 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단점으로 다가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CLI에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지 볼 거고요. 일단 타겟 디벨롭먼트 OS는 저는 지금 macOS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거고, 타겟 OS는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노드랑 왓치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노드는 이제 Node.js,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가 아닌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런타임이고요. 왓치맨은 이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이 바뀌었는지 디텍션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macOS 상에서는 이제 홈브루라는 걸로 인스톨을 해줄 거고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JDK를 설치를 해줄 건데, 요거 밑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홈 관련된 요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iOS도 간단하게 보자면,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똑같이 노드랑 왓치맨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제 루비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루비도 이제 여기에서 있는 이제 이 매뉴얼대로 따라서 설치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BENV를 이용해서 이제 루비를 설치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엑스코드, 코코아팟 같은 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쭉 보시면서
따라 하면은 무리 없이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특정 커맨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그 커맨드로 환경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npx react native 닥터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의 컴퓨터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ode.js 설치되어 있고 yan이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고 왓치맨이라는 것도 설치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SDK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JDK, SDK 둘 다 설치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홈 같은 환경 변수도 잘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도 엑스코드 깔려 있고 코코아팟, 이제 iOS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제 장비를 연결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아직 이 맥북에 실제 장비를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워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걸 다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new application npx react native init 하고 이제 여기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이 프로젝트 이름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Hello React Native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보면은 지금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앱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미널을 3개로 나눠서 이 3개인 터미널에서 아까 봤던 명령어를 실행하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여기 다시 인터넷 창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Running Your React Native Application을 보면은 이렇게 npx React Native Start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yan start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트로 번들러가 실행이 되는데 yan start가 되는 이유가 이 package.json에 보시면 script라는 거 아래 start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React Native Start라는 명령어가 이제 yan start에 대응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밑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yan 안드로이드 해주고 iOS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yan iO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이 동시에 버추얼 디바이스가 뜨면서 이제 iOS는 시뮬레이터죠. 이렇게 뜨면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앱이 전부 다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는 잠깐 뒤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와 리액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좋을 부분이 이제 app.js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시키면 요런 지금 Welcome to React라는 요 화면이 나올 거고요. 저는 이 Welcome to React랑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하고 샘플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다를 건데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기 const app이라고 해서 이 앱에 에러 펑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 리턴 부분에 HTML 혹은 XML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뭐 뷰도 써 있고 텍스트도 있고 버튼도 있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혹은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라고 부르는 그 리액트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제 세이프 에어리어 뷰 밑에 스테이터스 바가 있고 그거랑 같은 레벨의 뷰가 있고 뷰 안에는 텍스트랑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안에 이제 텍스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리턴이 되는 이 앱도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뭐 버튼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까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스타일스라는 변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시트, 그러니까 CSS로 이 앱의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에 대해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미리 해놔가지고 이렇게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JSON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타일의 이름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스타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속성을 지정해주고 이 밑에 같은 경우도 스타일 이름 그리고 밑에는 어떤 속성인지 얘도 이제 스타일 이름 밑에는 어떤 속성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스타일하고 이퀄 해놓고 이렇게 직접 스타일을 여기 밑에다가 지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보시면 이렇게 styles.container, styles.helloTextStyle, 뭐 styles.increase button style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미리 정해놓은 스타일 이름들을 써놓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뷰랑 텍스트랑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놨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주 쓰는 UI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UI 요소들을 컴포넌트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각각의 UI를 이제 재사용을 계속 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성으로 이제 카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 따라서 약간씩 UI가 보여지는 방식이 다른데,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튼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입혀져 있고, iOS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없이 글자가 그 자체로 버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간의 디자인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UI적 차이점도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알아서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카운터를 조금 더 개발을 해보자면, 이 화면에서 이제 심플 카운터, 실제로 이게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를 계속 값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숫자를 증가시키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값 증가랑 심플 카운터 사이에 현재 어떤 숫자가 있는지 숫자를 표시해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텍스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추가해 줄 거예요. 일단은 초기 값을 0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해주고 저장을 하면 지금 이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작다 하니까 이 텍스트도 스타일링을 해줄 겁니다. 카운터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폰트 사이즈 40 정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컬러는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F00. 카운터 텍스트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카운터 텍스트 스타일은 지금 간단하게 폰트 사이즈 40, 컬러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얘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기 텍스트에다가 스타일, 스타일스, 카운터 텍스트 스타일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지금 숫자가 커졌고 숫자가 빨간색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숫자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너무 버튼이랑 글자랑 두 개의 텍스트가 너무 가깝다 하니까 이제 약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심플 카운터를 약간 위로 더 보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카운터 텍스트 스타일에 마진 탑을 3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32 정도 떨어졌고요. 아래로도 버튼과도 간격을 주겠습니다. 마진 바텀 얘는 한 24 이렇게 간격을 벌려놨고요. iOS도 똑같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카운터에서 값 증가를 누르면 이 숫자가 커지는 로직을 간단하게 작성해 볼 건데요. 이걸 작성을 하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카운터에서 값 증가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증가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테이트라는 거를 선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use state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state를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고요. cou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값이 0으로 이 use state에 이 파라미터에 0을 줘가지고 이 state의 초기 값은 0으로 지금 선언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0 자리에 중괄호를 쳐주고 여기다가 count라는 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 컴포넌트는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다가 실제로 화면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건 없지만 실제로 이 카운트를 만약에 1로 바꿔본다면 1이 이렇게 되고 2로 바꿔본다면 2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 카운터의 실제 변수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초기 값은 다시 0으로 바꿔줄 거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처리해가지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로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릭 리스너라는 걸 만들어주면 되는데 핸들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하나 이 안에다가 또 정의해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set count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이 핸들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카운트에 1을 더한 값을 다시 카운트에 넣어준다 라는 이 로직이 작동하게 됩니다. 방금 만든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on press에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버튼에다가 이제 on press에다가 핸들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props로 넘겨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on press 컬러 스타일 같이 이렇게 이제 HTML로 보면 이제 이렇게 어트리뷰트처럼 돼가지고 이 어트리뷰트에 어떤 값을 넘겨주는데 요게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props라고 표현합니다. 리액트에서는 on press props에 이제 핸들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하나 등록을 시켜주는 거고요. 확인해 보자면 값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1, 2, 3, 4, 5, 6, 7, 8 빨리 누르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누르면 누른 대로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이제 방금 만든 것들을 이제 컴포넌트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앱 컴포넌트로 이제 지금 하나의 컴포넌트에 모든 로직을 다 넣었는데 우리는 카운터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별개의 컴포넌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구현한 요것들을 그대로 긁어다가
복사를 해주고요. 인덴트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선언한 카운트 스테이트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핸들 인크리즈 버튼 클릭이라는 메서드가 지금 없어서 오류가 났는데 얘도 이 위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운터를 넣어주면 똑같은 카운터가 지금 하나 생겼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면 지금 카운터가 2개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운터는 각각 다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props라는 것도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파라미터로 이제 props를 써놓고, 심플 카운터 부분에 카운터 써놓고, 여기 props name, 이렇게 이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운터 name은 카운터 1, 그리고 카운터 name은 카운터 2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 1, 카운터 2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제 프롭스 넘겨준 대로 이렇게 앱에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동시에 만드는 거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깊게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안드로이드와 iOS 네이티브 개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빠르게 앱을 개발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한 번 코드를 써서 2가지 플랫폼으로 모두 다 앱을 뽑을 수 있는 막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는 충분히 이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